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들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고 최소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제주대 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제주대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가지고 해서는 이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 장비 이런 거는 그 확충은 국가에서 좀 재정으로 해줍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확답한 것은 큰 소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얼렁뚱땅 넘어갔다며 이번 약속도 선심성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혹시나 철회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신항 개발,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 건립은 대선 당시에도 공약이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예산만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제주 신항과 제주 제2공항까지 합치면 8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면 제주 현안에 신경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전담기관임에도 잇따른 사업좌초로 제 역할을 못하고 면세점 수입에 치중돼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2008년부터 8,535억 원이 투자됐지만 사업 진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사회적 논란에 부딪혀 실패한 데다 투자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첫 삽을 떴다가 좌초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첨단 농식품 단지는 농민단체 반대 여론으로 진행률 0.4%에서 중단된 데 이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6개 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 취소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른 개발사업 좌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단위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결국 땅 장사와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주를 다 판다. 그래서 JDC, 제주 다 판다 센터 이런 조소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비난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대법원 판을 대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면세점에 치중된 수익과 투자 관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면세점 수익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90% 이상이 면세점 수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커요.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가 계속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 공기업 중에 최저의 그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쓰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또 드리고. 제주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JDC는 국정감사에서 이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제주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납품업자까지 끌어들여 수입산 녹용으로 한약까지 만들어 100만 원에 팔았는데 피해자들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로 보이는 방 안에서 한 남성이 장난을 섞어가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지구상의 전세기 최초로 발명을 했다고. 자치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앉아있던 노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봅니다. 저 휴대폰 그리고 전자정보 판매하는 물건 등을 지금 압수할 겁니다. 1시간으로 압수수색 진행할 거고요. 자치경찰이 떴다방 현장을 덮친 건데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동안 겨울 정도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한 오전 오후 때 이렇게 한 2타임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자치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모두 16명으로 자금 관리와 판매책, 광고 담당은 물론 단속 대비책까지 역할을 나누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떴다방이 위치했던 건물 주변 번화가입니다. 운영자들은 버스 정류장 등에서 60대 이상 여성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돌려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녹용과 버섯 등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침대 매트리스 등 다양하게 팔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치료제라고 속여 8배가 넘는 가격을 받는가 하면 한약을 제조하는 업자까지 끌어들여 10만 원짜리 수입산 녹용과 동충하초로 한약을 만들어 100만 원에 팔아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60살이 넘는 여성 1,700여 명. 중증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있었는데 피해 금액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감귤이라든가 고사리 철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좀 여유가 있는 거를 알고 그 기간에는 선물을 좀 좋은 거를 준비하는 이런 치밀함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떴다방 총괄 관리 등을 맡은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과 홍보 강사 1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기후 변화로 돌발 해충이 늘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찰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무인 예찰 트랩이 개발됐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벌레 먹은 콩잎이 많고 색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콩알이 차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은 해충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정확히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제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 면적은 2013년 4,100여 헥타르에서 2022년 3만여 헥타르로 7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성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해 포획하고 이미지를 확보하면 인공지능이 해충의 종류와 마리수, 유입 방향을 분석해 알려줍니다. 사람을 투입하는 수동 예찰을 할 때보다 한 조사 지점당 노동 시간은 연간 200시간, 비용도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랩의 경우는 그 포획되는 것부터 그리고 나중에 배출되는 것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예찰 트랩은 현재 콩 재배에 문제가 되는 나방 2종과 노린재까지 모두 3종을 예찰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른 식량작물 재배에 문제가 되는 해충들도 예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하고 드론을 활용한 자동 방제 기술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 가벼운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중산간과 산지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평년보다 8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북부 동부 지역 23도, 서부 지역 22도, 산간 지역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 26도, 남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25도, 산간 지역 19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오늘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서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남쪽 먼바다에서는 파도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물결이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려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건설업과 관광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실업률이 1.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고용률은 69.3%로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는 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이 줄었는데 건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암소 한 마리가 800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 낙찰가에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시 축협에 따르면 그제 가축 경매시장에서 서성 목장 고기정 씨의 73개월 된 암소가 785만 원에 낙찰되며 올해 제주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6월 암소 기준 최고가였던 631만 원보다 154만 원이나 올랐으며 평균 가격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귀포시 지역에서 마라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귀포 지역 초지 면적은 6,806헥타르로 10년 전보다 735헥타르가 줄었는데 마라도 면적의 24.5배입니다. 초지 감소 원인으로는 농업용지나 개발 사업을 위한 전용과 산림 환원 등이 지목됐습니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인허가와 계획 수립이 끝나면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27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은 세금을 감면받는데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연구개발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괴롭히기식 출석 요구를 비판하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안 탄압 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사자들이 1년 넘게 진술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이 자백을 받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차라리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비노조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체포된 진보 인사들 사건과 연루됐다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스스로 카지노 출입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주에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8개 외국인 카지노에서 고객 1,069명이 스스로 카지노 출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6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 448명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사업장별 출입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원 그린수소 단지에서 생산한 그린수소가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근처의 행원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었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린수소 생산이 실증 단계여서 풍력에너지 구입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확한 전력 수요 데이터가 나오면 계약을 맺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BS 제주는 행원 그린수소 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린수소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한전 전기를 사용해 그린수소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